예,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 예멍입니다. 금일은 7월 6일이고요.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었죠. 우리나라 증시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우려에도 영국의 이 코로나19 봉쇄 조치 해제 방침과 또 독일 해외 입국 제한 조치 완화 등 이 글로벌 경제적인 기대감이 지속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아울러 또 내일 이 삼성전자, LG전자 이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기업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금일 0.3%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중 이 최고치 경신행진에 따른 이 부담감 속에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가운데 특히나 이 신풍제약, 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실망 등에 따른 이 제약 바이오주의 약세 등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은 0.2%대 하락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금일은 어떠한 섹터가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력 발전인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서울대학교에서 이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면담한 이후에 이 기자들을 만나서 이 월성 원전 사건이 고발돼서 이 대전지검이 전면 압수수색을 진행하자마자 이 감찰과 징계 청구가 들어왔고 어떤 사건 처리에 대해서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들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안보와 정책, 우리 삶에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과연 국민의 합당한 논의와 이 사회적 합의로 이 추진된 건가 의구심이 많다고 밝혔고요. 이 탈원전 방향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언론에 따르면 또 이 전국 경제인 연합회는 이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2021 에너지 전환 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해서 우리나라가 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지 부족 등 이 장애물이 많아서 원자력 발전을 통해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원자력 발전 섹터들이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 또 이 정유 관련 종목 섹터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석유 수출국 기구와 또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이 오펙 플러스가 이 산유량을 늘리기 위해 이 5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회의를 기약 없이 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펙의 이 모하마드 바르킨도 사무총장은 이 5일 성명을 내고 이날 회의가 취소됐다고 밝혔고요. 이 다음 회의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오펙 플러스 회의는 원래 1일 하루 일정으로 시작됐는데 이 만장일치 합의가 계속 불발되면서 몇 차례 연기됐다가 결국 이번 회의는 결렬된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오펙을 주도하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비오펙을 대표하는 러시아와 함께 기존 감산안을 8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이 감산안 연장이 불발되면서 8월 생산 쿼터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국제 유가가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정유 관련 섹터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온라인 교육 섹터인데요. 이 교육 당국의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에 따라 이 비수도권에서는 이 선제적으로 전학년 매일 등교를 시행하는 지역이 늘고 있지만 수도권은 이 신종 코로나19 재확산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 등교 확대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일 인천 인주초등학교에서 이 6학년생 2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 방역당국은 해당 학교에 워크스루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학생, 교직원, 가족 등 이 3,000명 가량을 전수
모두 검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애초 수도권에서도 지난 1일부터 개편된 거리두기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 감염병 확산세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이를 일주일 연기한 바 있고요. 또 오는 8일부터 이 새 거리두기를 시행할지 여부를 내일 결정할 예정인데 곧장 3단계를 적용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는 소식에 온라인 교육 섹터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화폐 관련 섹터인데요. 이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 연구 사업 입찰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삼성 SDS, SK CNC 등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G CNS의 경우 이미 참여를 기정사실한 상태여서 이 두 회사가 참여를 한다면 IT 서비스 빅3가 모두 뛰어들게 되는데요. 아울러 네이버의 경우 자회사인 라인 플러스와 네이버 파이낸셜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고요. 카카오는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인 그라운드X가 참여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일 디지털 화폐 관련 섹터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여행과 이 항공의 테마 섹터인데요. 이 독일은 영국, 인도, 포르투갈 등의 국가에서 온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여행 제한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독일 보건부 산하에 있는 로버트 코우 연구소는 영국과 포르투갈, 러시아, 인도가 현지 시간 7일부터 가장 높은 위험 범주인 이 바이러스 변이 지역에서 제외가 되고 두 번째로 높은 위험 범주로 분류되는 이 발병률이 높은 지역으로 격하해서 이동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내 여행 업체들도 이 해외여행 마케팅을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나투어는 지난 4일 이 하반기 첫 여행 캠페인 하나하나가 새롭다를 시작을 했고요. 이 모두투어는 추석 연휴를 겨냥한 감사이판 하와이 여행 상품을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아시아나항공은 이 추석 연휴에 맞추어서 9월 17일과 21일 두 차례 하와이 부정기 항공편을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이번 항공편은 국내 9개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할 수 있는 것을 알려지면서 금일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출산 장려 관련 종목 섹터인데요.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서 여성이 출산과 육아, 꿈 모두 이루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육과 돌봄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지만 여전히 제도적 환경과 이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한 저출생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1호가 가정생활이 영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고요. 국회가 먼저 육아와 보육 친화적인 일터로 변한다면 우리 사회 문화 변화를 더 빨리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금일 출산 장려 섹터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금일은 내일은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삼성전자,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내일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3시죠. 또 미국의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또 이 의사록 공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실 것 같겠고요. 내일은 또 이 수교 60전을 맞아서 이 네덜란드 총리와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갖고 이 반도체 등 미래산업 부분에서의 협력을 논의할 또 예정입니다. 내일은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또 안철수 대표의 오찬 회동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오탄인데요. 8월이 아니고 이제 7월 8일부터 적용될 또 수도권의 새 거리두기 체계가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 반도체 특별위원회는 중간 브리핑을 통해서 이 국가핵심 전략 산업특별법 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따라서 파업 찬반 투표 실시가 내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은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기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 탈원전 비판 소식에
금일 원자력 발전 테마들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 전문 기업인 하임바이오와 연세대 의과대학 또 이탈리아 세인지 연구소가 이 공동 연구한 끝에 인중합체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과 복제를 저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논문은 SCI급 과학 전문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시그널링에 공식 게재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하임바이오 지분 21.74%를 보유하고 이 하임바이오와 변종 코로나19를 잡을 수 있는 예방제와 치료제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인바이오젠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픽셀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폴라리스 웍스와 이 자동차용 이 VJ 센서 양산 예정 소식에 금일 또 28%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탈원전 비판 소식에 한전산업이 금일 22%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상한가 한 종목이었었죠. 한국 BNC 안트로키노놀이 대만 FDA 이 코로나19 치료 목적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라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8% 넘게 상승을 했고요. 다음은 뉴프렉스인데요. NH투자증권이 이 동사에 대해 경쟁 강도 약화 및 구조조정 효과로 내년 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삼성전기는 이 카메라 모듈용 FPCB 외주화로 이 선회를 했고요. 또 주요 경쟁사는 물량을 축소했고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쟁사 운영 차질로 이 고객사 물량이 이 동사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클러스향 이 PCB 납품으로 이 메타버스 산업 성장성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 오클러스향의 이 매출액도 올해와 내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면서 금일 18%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IM 같은 경우에 약 1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 완료 소식에 15% 넘게 상승을 했고요. 버킷스튜디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바이오젠이 금일 관계사 이 하임바이오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예방물질 개발 성공 소식에 인바이오젠의 최대 주주인 점이 부각이 되면서 금일 14% 넘게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디엔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의원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14%대 상승을 했고요.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 이 충주 바이오 공장을 준공하고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인증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이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생산 허브로의 도약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주 바이오 공장은 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전자 이 세포 치료제의 원료 의약품에서부터 완제 의약품까지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동사는 이 조속한 적격성 평가 또 밸리데이션 및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 인증을 진행해 충주바이오 공장의 이 생산 시설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고요. 이러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이 바이오 의약품 원료 사업에서는 이 파트너사들과의 공동 개발 및 이 사업화를 진행하고 또 완제 사업에서는 여기에 더해 CDMO 사업도 전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러면 13%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골프존 뉴딩홀딩스 이 자회사 골프존이 이 대법원에서 이 카카오 VX SGM과 이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이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그러면 12% 넘게 상승을 했고요. A루트 같은 경우에는 주당 5주의 무상증자 결정 소식에 금일 12%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원자력 발전 테마 섹터인 한전기술 11% 넘게 상승을 했고요. 이 로지시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이 모의 실험 연구 이 사업 입찰 마감을 일주일 앞두고 금일 디지털 화폐 테마들 상승 속에 11%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맘스터지 같은 경우에는 이 최대 주주인 한국 F&B 홀딩스의 이 주식 담보대출 확대와 함께
이 동사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이 추가로 체결되면서 이 동사의 시가총액이 빠르게 상승하는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F&B 홀딩스는 지난달 30일 신한은행 등 이 대주당과 1,040억 원 규모의 주식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담보 제공 주식은 동사 주식 6,870만 주로 한국 F&B 홀딩스가 보유한 이 동사의 주식 전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F&B 홀딩스가 이 대출을 통해 이 지분을 확대하고 나선 배경을 이 펀드의 엑시트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이 동사는 규모에 비해 큰 자사주 신탁 계약을 체결해 왔고 이를 통해 유동 물량이 감소하고 이 높은 주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이 코로나19로 인해 외식 사업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를 볼 때 이 동사의 매각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도 10%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DS투자증권에서 최근 이 원통용 각형 전지가 이 전기차용 배터리로 각광을 받으면서 이 고객사의 증설 계획이 속속 드러나고 또 동사 역시 이 추가 증설을 통한 성장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전기차용 배터리의 진화 방향이 이 성장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 프리미엄 부여가 당연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아울러 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와 또 폭스바겐의 이 파워데이 이후 이 배터리 시스템의 원가 절감 니즈는 커지고 있고 이 전기차용 원통용 이 각형 전지 수요 증가에 따라 또 동사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전망이 나오면서 금일 10%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원자력 이 발전 테마 섹터는 일진파워 9% 넘게 상승을 했고요.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속에 이 수도권 전면 등교 차질 우려 소식에 금일 온라인 교육 테마가 상승을 하면서 9%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서는 이 재택근무 테마 섹터 그리고 이 세종시 관련주 테마 섹터들이 또 상승을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요. 먼저 ECS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연속 7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이제 내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발표를 앞두고 이 시간에서 재택근무 관련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시간에서 6%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회의사당 이 세종시 이전과 관련된 발언 속에 또 시간에 일부 이 세종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4%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 탈원전 비판 소식 속에 금일 정주행에서 22%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4%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재택근무 테마 섹터의 알소포트 3%대 상승을 했고요. 또 세종시 관련주인 대주산업도 3%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 재택근무 테마세 링네트 2%대 상승을 했고요. 또 세종시 관련주인 유라테크도 2%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YBM넷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연속으로 700명대 기록한 소식에 금일 또 이 온라인 교육 테마가 상승을 하면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시간에서도 2%대 상승을 했고요. 코디엔 같은 경우에 금일 이낙연 의원 관련주로 정기정에서 14% 넘게 상승을 하면서 시간에서도 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KTB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탑업인 주식 및 출자증권 이 취득 결정과 관련된 정정 공시가 나오면서 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PHC 장중에 이랜드와 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과 관련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시간에서 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택근무 관련주인 소프트캠프도 시간에서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 하루도 이렇게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 여러분들 이제 기업 삼성전자, LG전자를 필두로 이제 실적 발표가 좀 나가겠고요. 이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었는지 아니면 또 이후에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여러분들이 또 잘 판단을 해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내일 장 마감 이후에 우리나라가 또 미국의 FOMC 회의 의사록이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의사록에서 과연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의원들의 발언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